며느라, 가서 갈비탕 좀 퍼와라. 얘야, 참외는 깎았니? 뭐하니? 빨리빨리 안 하고. 시어머니의 막말과 명령이 며느리를 끝없이 부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누이 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진이는 28살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더니 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부엌 일을 멈추고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시댁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 뭔가 시키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시어머니는 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마음 편히 쉬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케라나, 밥 더 해라. 지인이가 왔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네 식구 분량으로 준비했던 밥이었는데 갑자기 더 하라고 하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배려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하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이에게만 온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인이야, 많이 먹어라.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반면 저에게는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케라나, 김치 더 가져와라. 지인이가 김치를 좋아하거든. 제가 김치를 가져오자 이번에는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불고기 먹고 싶어요. 시댁에서는 맨날 나물 반찬만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응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케라나, 저번에 네 친정엄마가 준 불고기 있잖아. 그거 해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불고기는 친정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는데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해드릴게요. 내가 일어서려 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우리가 아껴두던 거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 상관이야? 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기 한 번 먹는 게 뭐가 대수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혜란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고기를 꺼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시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줄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불고기를 굽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 그렇게 들볶이고 너희 시댁에서는 왜 그렇게 너를 들들 볶니? 며느리가 무슨 종이야? 어지간히 시켜야지 원.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인데 왜 자신에게는 그런 이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가 완성되어 상에 올라왔습니다. 진이는 맛있게 먹으며 연신 역시 언니 손맛이 최고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이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언니,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요. 시댁에서는 맨날 물만 먹었거든요. 나는 이제 막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든 상태였습니다.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혜란아, 주스 좀 가져다 줘라. 진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스를 가져다 주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이가 갈비탕을 언급했습니다. 엄마, 갈비탕도 먹고 싶어요. 언니가 끓여주는 갈비탕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갈비탕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혜란아, 갈비탕 끓여라. 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오늘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란이도 아직 못 먹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갈비탕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 시작해야지. 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 저는 결국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갈비를 우리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차별이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신만 이렇게 부려먹히는 것일까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착하구나.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참고 견뎠네. 엄마, 저는 언니처럼 강하지 못해요. 언니는 뭐든 잘하시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인데 왜 그것을 강함으로 포장하는 것일까요? 이날 나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갈비탕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진이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언니, 참외도 있으면 좋겠어요. 시댁에서는 과일도 맘대로 못 먹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로 지쳤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친 표정으로 일어서려 하자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혜란아. 넌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참외는 내가 깎을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네가 왜 참견이야? 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과일 하나 깎는 게 뭐가 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란이는 건강하고 젊으니까 괜찮아. 진이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림 4-2.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억지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혜란아, 가지 마. 참외는 진짜 내가 깎을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엄마 말을 거역해? 혜란이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시외 삼촌 박종태가 마침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누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 집안 서열도 모르고. 저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마저 포기하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눈치 보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외 삼촌 박종태는 당황했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혜란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엄마한테 그따위 말투야? 네가 누구 편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진이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저는 그냥 시댁에서 힘들어서 온 건데. 하지만 남편은 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이야, 너도 며느리잖아. 시댁에서 힘든 게 어떤 기분인지 알면서 왜 혜란이한테 이렇게 해? 시외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집안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집안 서열도 모르냐?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삼촌, 서열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던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서면 가족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란이도 귀한 딸입니다. 엄마 딸만 딸이에요? 이 말에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남편이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외 삼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혜란이가 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해요? 진이는 시댁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혜란이는 친정에서도 힘들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혜란이와 결혼했어요. 혜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지금 혜란이가 행복해 보여요? 시외 삼촌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야, 네가 뭔데 집안 어른들한테.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삼촌, 어른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혜란이도 사람이에요. 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힘들어서 온 거예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남편이 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진이야, 네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내 고통을 혜란이가 대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던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온 가족과 맞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누구든 혜란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혜란이는 제 아내이고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남편이 직접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이 그리고 시외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깎은 참외를 접시에 담아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먹어. 네가 제일 먼저 먹어야 해.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혜란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외 삼촌이 입을 떼려고 했습니다. 네가 뭔데?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말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조카를 우습게 보았는데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진정해서 언니에게 그대로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란이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깎아준 참외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아,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권위적이고 명령조였던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미안한 톤이었습니다. 혜란아, 미안했다. 내가 너무 진이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 못했구나.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못했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도 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진이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언니한테 풀었네요. 언니도 같은 며느리인데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이야, 나도 이해해. 시댁에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자. 우리 둘 다 며느리니까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잖아. 시외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기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정말. 하지만 그 말도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위아래가 있는 계급이 아니라 서로 옆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혜란이도, 진이도, 엄마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반찬을 덜어 주었고 진이는 언니 많이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혜란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네가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진이도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배하고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사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